네, 이번에는 제일 핫하게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아요. 자연과학 계열 대체 어떻게 갔나? 무슨, 그러니까 제일 궁금해하는 게 그거잖아요. 이제 합격을 하거나 이러면 후배 어머님들 만나면 제일 먼저 하는 대체 뭘 하셨어요? 등급은, 수능은 이러면서 이제 하나씩 다 물어보시거든요. 그러니까 자연과학 계열 관련된 얘기를 좀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중에서 좀 특이한 케이스들, 원래는 안 되는데, 약간 오늘은 약간 자랑식으로. 원래는 안 되는데, 나를 만나서, 이게 신의 한 수였다. 네. 뭐 이런 사례 있으면 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앞서서 같아요. 얘기했던 네. 3.5 성대 공학 계열? 네. 그것부터 그것도 얘기하시는 얘기하고 게 다른 얘기 못 하시는 거 아니에요, 선생님? 그래도 뭐 비슷한 거에서 저희 학교 나름 아. 얘기를 이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저 이거 진짜 한 궁금해요. 방이 있으신가 본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것의 비결은 아웃소싱에 있습니다. 네, 손대지 못할 거면 손대면 안 돼요. 네,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컴퓨터 프로그래밍이나 코딩 관련해서 상당히 좀 특히 역량을 가진 학생이었고, 그래서 제가 얘를 갖다 지도하기에는 상당히 스펙상 이거는 안 맞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입시를 총괄하는 형태로 하고, 그 연대에서 AI를 공부하는 저희 후배한테 맡겼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친구가 되게 AI나 이런 부분 센스 있게 되게 잘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각 세트 교과라든지 이런 부분 잡아줬고, 그 다음에 특히 이제 기술적인 부분들이 좀 많이 나와요. 그래서 파이썬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 특히 이제 어떤 기술을 통해서 어떻게 이걸 갖다가 해결을 했다는 요 과정들이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이제 본인도 실제 그걸 수행을 했고, 그게 이제 자기소개서에 잘 녹여져 있다 보니까 이 학생은 등급은 낮지만 상당히 실질적으로 해본 친구라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컴퓨터공학과 가고 싶어요, 뭐 하고 싶어요 이런 식으로 이제 지망하는 부분을 어필하는 경우는 많은데 실제로 코딩을 할 수 있는 친구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소프트웨어 특기자로 들어갈 만큼의 그 정도 스펙은 아니었기 때문에 일반적인 이제 공학 계열로 해서 이제 지원을 한 케이스였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 친구 같은 경우에 저는 되게 그 결과를 1년 뒤에 알았습니다. 이런 좋은 걸? 왜 그러냐면은 어머니들이 공유를 잘 안 하세요. 그럼요. 안 하고 이제 다 보내고 나서 그 다음에 진짜 친한 친구한테만 거기 가. 거기 가봐. 그렇지. 갈 수 있어. 이래가지고 이제 온 케이스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1년 뒤에 갑자기 뭐 누구 소개로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방에 누구누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자료를 뒤져봤죠. 얘가 붙었다고? 이렇게 된 거죠. 얘가 붙었다고? 제가 자기소개서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세팅을 했어도 사실 기대가 그렇게 높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건 좀 상향이니까 그래 이거는 뭐 붙으면 감사한 거고 아니면 아닌 건데 이래가지고 좀 썼는데 붙었으니까 지금 얘기하실 수 있는 거죠. 그쵸.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본인이 인정한 건 아니지만은 그 다른 손님을 갖다가 소개를 시켜 주심으로써 제가 뒤늦게 알게 된 케이스죠. 이래서 중소기업은 대기업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저희 대기업 아니에요. 완전 중소기업이인데. 이거 인맥상으로 보게 되면 인맥상으로 이쪽은 대기업인 것 같고 아웃소싱까지 줄 수 있는. 저희는 우리끼리 알아서. 해야 되는 근데 거고. 학교 자체가 대기업 아니에요? 학교 교육도 자체가 대기업이죠. 돼서 입시를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은 너무 극소수잖아요. 그쵸? 그분들끼리 아름마름해서 이게 아닐까 이렇게 하니까라고 해서 그 머리에서 나오는 결과값들이에요. 많이 있다고.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렇게 이거를 저희 학교 분들도 보실 텐데 그렇게 되면 저희 부서에 인원을 안 주세요. 그래. 아니 야탑고쯤 되면 학부모 총회만 해가지고 IT 관련 전문가들 탈탈 털면 털릴 것 같은데 아닌가요? 그래서 뭐 진로 판교도 프로 뭐 있고. 이런 데서 네. 많은 도움을 받긴 하지만 네. 결국 입시에서 도움은 안 주세요. 그렇죠. 일단 내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지. 그래서 학부모들은? 저희는 솔직한 얘기로 대표님이 네. 말한 것처럼 3.5 듣고 이건 도저히 못 이기겠다라고 생각한 게 저희가 성대 공대에서 제일 잘 가네 내신을 진짜 솔직하게 얘기 드리면 저희가 한 2.3까지가 추합이 된 적이 있어요. 그러면서 되게 잘 갔다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걔보다 더 낮은 애가 좀 뭔가 그 공학 계열은 아니지만 학과 단위에서 붙은 사례가 있어요. 근데 2.4하고 2.5짜리가 전기전자공학
그쵸. 거기가 삼성이 반도체가 생기면서 네. 좀 이 부분이 흔들린 적이 있거든요. 틈새를 네. 노리셨구나. 그러니까 지금 서울대 수리과학부가 흔들리잖아요. 예, 그쵸. 네. 근데 거기에다가 저희는 하나를 더 했거든요. 그러니까 얘네 둘의 공통점이 다 여자예요. 아. 그래서 성별은 구분이 될 거잖아요. 그래서 공대에서 여자라고 하는 거예요. 메리트로 한다라고 하면 한번 뚫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진짜 뚫리더라고요. 굉장히 세심한 전략을 많이 저희가 좀 편법을 하시는 많이 것 같아요. 쓰죠. 편법이라기보다 이렇게 되면 이런 지점은 좀 노릴 수 있겠다라는 게 되게 많은 것 그래서 같아요. 똑같은 내신이라고 하더라도 그때 당시에 남자애하고 여자애가 같이 쓰겠다고 했어요. 근데 저희 데이터상 남자는 절대 안 될 것 같으니까 여자애 써라. 여자애가 쓰고 그 남자애는 건축 쪽으로 썼어요. 그렇게 해서 건축은 그 정도는 충분히 저희도 붙거든요. 그렇죠. 그쪽으로 갔고 얘는 그 전기전자가 붙더라고요. 근데 활동 자체가 저희가 성대는 거의 좀 교과 이렇게 보는 이유가 그런 애들이 저희 학교에서 그래도 그 당시에는 되게 못하는 애들은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 등수를 하고 하면 성대로 갈 수도 있는 애, 정시로도. 정시로도. 그랬기 때문에 그 정도로 쓰게 했었기 때문에 그래도 그 전기전자를 2.5면 꽤 잘 간 거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네. 그럼 아웃소싱은 못했지만 저희는 나름의 전략. 그러게 엄청난 전략이네요. 그것도. 그러니까 저희는 아웃소싱도 전략이에요. 네, 맞아요. 그렇죠. 네. 아웃소싱. 그러니까 이것도 전략, 이것도 저희는 전략인데 쓸 수 없는 전략이에요. 약간 좀 다른 학교에서 네. 그렇다고 저기 가서 해오라 그럴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네. 항상 이제 컨설팅 하다 보면은 저를 많이 찾으시거든요. 네, 근데 사실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아니 왜냐하면 대표다 보니까 대표가 해주면 뭔가 특별한 게 더 있지 않을까? 갑자기 네, 어깨가 이런 막 그게 올라오는 있어요. 네, 근데 사실 그게 저보다 점점 각 분야별로 세분화를 시키면은 제 주변에 있는 분들이 훨씬 월등하게 뛰어난 능력을 가지신 분들이 훨씬 더 많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이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결과를 담보했을 때 가장 효율적이고 가장 전략적인 방법이 뭐냐라고 했을 때 그 루트를 짜는 거는 제가 제일 나을 수 있죠. 네, 근데 저보다 훨씬 뛰어난 분들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 재능을 빌리면 되는 거고, 어쨌든 이 학생이 충분히 그 내용물들을 만들 수 있게끔 이제 학습을 도와준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필요한 거지. 그게 굳이 뭐 누가 했다 이게 중요한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럼 공대 같은 경우에도 활동을 하는 게 좀 더 중요한 거예요? 상위대학 같은 경우에 활동 꼭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내신이 솔직한 얘기로 올해 입시를 가지고 자연계를 이렇다라고 얘기하기가 되게 애매해요. 그 지금 입시가 점점 개판이 되고 있어요. 이번 정말 딱 그 표현이 맞는 게 개판이 되고 있어요. 이과가 정말 개판이 됐어요. 그 결정적인 이유가 딱 전 두 가지라고 보거든요. 통합수능. 통합수능하고 또 하나는 약대까지 끼어들어서 이 두 가지가 되면서 그러니까 기존하고 입결이 비슷한 과들도 있는 반면에 여기보다 확 뜬 과도 있고 정말 이 애들이 붙어라고 하는 과들도 분명히 존재했거든요. 그래서 작년 입시 결과만을 가지고 이과를 얘기하기엔 되게 애매하고 그러니까 이과에서 성적 좀 잘 나온 애들이 전부 다 문과로 침탈을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과가 이제 비어버리는 지금 거예요. 막 이과는 개판이지만 문과는 완전히 그러다 보니까 우울한데 기존의 100명이 종합의 그 상위권 대학을 썼다라고 하면 그 원하는 과보다 더 윗급을 써버린 거죠. 그냥 질렀다는 거구나. 안 되면 수능으로 가면 되니까 그렇게 되고 약대가 데이터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약대 입결은 진짜 아까 대표님 얘기했던 개판이에요. 그러니까 이 학대가 일정된데 이 학대가 뭐 3등급까지도 합격하는데도 그런 데 하나 더 있잖아요. 에너지 공대라고. 네, 맞아요. 그 약대 같은 경우에 붙은 친구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딱 입결이 오픈되지 않았을 때 저희가 1.88인 애가 차이과대 약대를 종합으로 붙었어요. 네, 저희도 1.8 정도로 네, 그렇게 돼서 이 정도면 딱 적정하게 갔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교과 전형으로 최저가 그 종합 전형은 3합 5였고 교과 전형이 3합 6이었거든요. 그럼 내신이 기본적으로 더 올라가야 되잖아요. 1.9대가 교과를 붙은 거예요. 그때부터 뭔가가 이상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러니까 뭐였지? 중대 같은 경우는 다빈치 전형의 최종 컷을 보게 되면
2점대 중반까지 내려왔어요. 일단 그거는 일반고. 일반고. 그러니까 중대보다 차이대가 더 그 높아. 그러니까 컷이 그렇게 교과요. 아니 종합이죠. 종합. 그렇게 되다 보니까 걔를 중대부터 쓰게 하느냐 마느냐를 고민을 했었는데 안 될 것 같다고 해서 그쪽으로 그냥 하고 차라리 그렇게 되면 상위권 대학을 가려고 하면 서울대를 써라 라고 하면서 우리가 서울대 그 시경을 썼거든요. 근데 걔가 2차 추합으로 붙기는 했어요. 시경을. 그래서 그나마 다행인 거예요. 그러니까 입시가 보면은 입시 초짜들이 제일 많이 하는 실수가 전년도 경쟁률로 전년도 커트라인만 보고 지원을 할 때 특히 일반적인 학부모님들하고 학생들이 그런 과오를 많이 저지르는데 계속 그거 여쭤봤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은 이게 전년도에 높게 나왔으면은요 애들 쫄아서 안 써요. 그럼 갑자기 확 떨어지거든요. 근데 전년도에 만만하게 나오잖아요. 애들이 전부 다 용기를 얻고 그냥 써버려요. 그러면 경쟁률도 치솟고 이 커트라인이 올라가거든요. 그런 상황이 발생하다 보니까 중대하고 차이과대하고 딱 봤을 때 중대학대가 월등히 좋은 학교이긴 한데 애들이 쫄아서 못 쓰는 경우도 있는 거예요. 왜냐면 오히려 데이터가 나와 있으면은 퐁당퐁당 해가지고 계산해가지고 어떻게 뭐 3개년치를 보든지 할 수라도 있는데 아예 데이터가 없으면은 애들이 불안하니까 오히려 센 데는 하향 지원하고 위에는 빵꾸나고 이런 현상들이 되게 많이 일어났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냥 학교적으로 보게 되면 요번에 되게 터진 학교와 빵꾸난 학교도 있잖아요. 성대는 요번에 되게 컷이 확 올라갔어요. 진짜요? 네, 확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뭐냐면은 성대 정도 되면은 컷이 확 올라갈 거고요. 오히려 최상위권 학교에서 컷이 확 떨어질 가능성이. 오히려 성대는 컷이 올라가고 한양대는 떨어졌어요. 네, 딱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또 중위권 학교에서 이번에 확 터진 게 상명대가 놀랍더라고요. 그래서 자신 있게 발표했나 보다. 이번에 그래요? 이번에 그 입결 그 뭐 발표했잖아요. 자료 상명대가. 상명대가 원래 3에서 4? 그러니까 그 정도가 합격하는 학교인데 상명대가 이번에 거의 2후, 맞아요. 2중 이렇게 결정이 났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문과 컷이 훨씬 많이 올라갔고 이과는 되게 편차가 또 심해요. 그러니까 좀 그런 학교들이 지금 통합형 수능 때문에 작년 입결은 특히 올해 입시에 적용하기엔 되게 위험한 요소들이 많은 것 같아요. 맞습니다. 맞죠? 그러니까 매번 보면은 이게 입시 조도가 되게 급변할 때 그때 좀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2002년도 수능 같은 경우에 어떻게 보면 2000년, 2001년 이러면서 이제 제2외국어 추가되고 이제 2002년 되면서 입시가 서울대 입시가 확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냐면은 1차 수능 점수로 1차를 2배수로 걸러내고 2차 때 이제 심층 면접으로 보겠다. 이게 확 바뀌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해 수능도 되게 그때 2002년 불수능이었거든요. 체감상 불수능. 그러다 보니까 애들이 다 쫄아가지고 난리가 나죠. 그러면은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역전이 돼요. 그래서 그때 서울법대가 떨어지고 서울대 사회과학대가 탑을 찍었어요. 그리고 뭐 다른 공대 같은 경우에 그 서울공대가 그때 실질 미달이 났어요. 왜냐면은 1차 때 2배수를 뽑는데 2대1이 안 됐다는 거죠 지원자가. 그러다 보니까 일단 지원을 했으면 무조건 추합해가지고 거의 다 붙었던 그런 전례가 또 있죠. 그러니까 수능 자체가 뭔가 불명확하고 제도가 뭔가 변경이 돼서 데이터가 없을 때 그때는 이런 역전 현상이 되게 심하게 일어나고 특히 이제 특정 과목이 어려워서 개판이 났을 때 특히 국어에서 완전 진짜 변수가 심하게 났을 때 이럴 때 상당히 역전 현상 많이 일어나고 특히 이제 논술 강사로서 볼 때는 처음에 그 성대 수업 들어가면 그 분위기가 딱 가벼워요. 왜냐면 수능 바로 다음날 이제 성균관대 수업을 해야 되거든요. 딱 들어가는데 초상집 분위기다. 올해는 역전 현상이 일어나겠구나. 정시에서도. 그런 식으로 감을 잡는 거죠. 그리고 이번엔 좀 그 수시에서도 그랬던 게 정시에까지 영향을 미쳤거든요. 그래서 제일 유명한 사이트가 있잖아요. 몇 칸 이상이면 합격. 그런데 이번에 정시 결과에서 보게 되면 진학사에서 7칸이면 붙잖아요. 7칸이 떨어졌어요. 그런데 오히려 제2사에서 얘기했던 이미 이름 다 나왔어. 그 한 칸짜리가 최초합이 뜨는 경우들 되게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수시하고 정시에서 계속 이어져서 좀 그런 부분들은 좀 고려할 필요가 특히 이과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입시 같은 경우에는 예측 자체가 힘들어요. 예. 무섭죠. 힘들기도 하죠. 힘들면 대체 어떻게 하라는 건가요? 무서우니까 갑자기? 더 전문가들한테 그렇죠. 진짜? 물어봐야 되는 거죠. 갑자기 훅 그쵸? 화가 나네. 난 그죠? 애도 없는데 화가 나네. 컨설팅에 이유가 의지하시고 싶으시면 응할 카드를 대표님한테 카드를 들고 찾으시면 되고. 학교를 의지하고 학교를 싶으면 학교의 전문 분야로 선생님한테. 오셔야 되겠죠. 아마 이거 얘기하다가 말았던 것 같은데 네. 예, 저 5등급에 아까 그 친구 네. 서울 쪽이죠. 네, 네. 일반고입니다. 5등급인데 이제 자연계. 얘는 근데 동국대만 붙은 게 아니라 세종과학으로 같이 붙었어요.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볼 때도 얘는 상당히 좀 역량이 있는 애다라고 인정을 받았던 케이스라는 거죠.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얘는 상당히 좀 합이 잘 맞았다. 그 내용이 맞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애가 센스 있게 되게 잘 받았어요. 그리고 실제로 수행을 했었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기록만 좀 남기고 그렇게 너무 패스 하는 경우 많은데, 실제로 이제 해가지고 온 걸 가지고 오면은 그러니까 실제로 했다 안 했다 이게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학생은 어떻게 보면 좀 방향성이나 그리고 이제 좀 성격이 급한 거죠. 공대 애들 같은 경우 성격 급한 애들이 있거든요. 왜냐면은 가시적인 성과를 지금 당장 right now 내놔야지 속이 시원한 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뭐 공학 같은 경우에도 실제로 갑자기 삘 받아가지고 막 주섬주섬 하다가 뭐 발명 만들고 뭐 이런 애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에는 저도 이제 미래의 어떤 발전 상황에 대해서 되게 좀 긍정적으로 보는 애거든요. 그러니까 학생회장을 했다고 해서 다 그렇지는 않아요. 상당히 활동성이 좀 담보가 되고, 그다음에 센스 있게 받는 이 능력이 눈치가 되게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얘는 했을 때 너무 수월한 거예요. 자기소개서도 그렇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서류 준비나 이런 활동에 대한 세트 관리나 이런 부분들이 너무 수월했기 때문에 사실 이 학생은 이렇게 결과가 잘 나올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과감하게 5등급인데 동국, 세종, 강운을 쓰죠. 오늘 5등급 트라우마 생기신 거 네, 같아요. 하나 더 있었습니다. 숭실대 하나 더 있었어요. 숭실대 하나 더. 네, 숭실도 같이. 근데 얘는 좀 되게 흥미로운 친구인 것 같긴 해. 네, 정말 잘 만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대표님 네. 입장에서도 되게 딱 맞는 애를 네. 만난다는 건 진짜 행운이잖아요. 네. 학생부 네. 전형이나 이런 거는 일반적인 그 어느 정도의 기본적인 내신 등급이 있고 그다음 그 외에는 좀 약간 흥미로운 친구들이 일단은 걸러져서 학교까지 가는 경우가 좀 많은 것 같긴 해요. 솔직히 말해서 이 학생 같은 경우에는 되게 그래도 얘는 역량이 괜찮다. 충분히 높게 쓸만하다. 그러니까. 이거였고 오히려 이제 2점대 후반인데 경영학과 붙은 친구, 서울대 경영. 네, 서울대 경영 붙은 친구는 공부가 이렇게 얕아가지고 과연 면접 통과를 할 수 있을까 했는데 면접 통과했더라고요. 자사고라고 그러셨죠. 네, 지방에 있는 자사고 학생인데 얘는 면접을 통과를 했더라고요. 전 걱정을 좀 수학을 했거든요. 잘했나 보죠. 그쵸, 수학이 핵심이죠. 문과에서는.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포츠 마케팅을 중심으로 그렇게 진행을 했었고, 실제 데이터 분석이나 이런 부분들의 요소를 많이 넣어가지고 타겟팅을 하기는 했습니다. 그리고 뭐 프로야구 구단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디테일하게 많이 파기는 했죠. 근데 사실 서울대 경영을 붙을 만큼의 어떤 깊이 있는 학습이 좀 된 학생이냐, 그건 저는 좀 물음표가 있기는 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결과는 최초합으로 나왔으니까 제가 할 말은 없는 거죠. 근데 저는 오히려 동국대 붙은 학생이 훨씬 더 센스 있게 예뻐하시는 것 같은데. 합이 진짜 얘랑 진짜 잘 좋았나 맞았나 봐요. 본데. 대표님하고 오늘 계속 얘기하다 보니까 대표님하고 저하고 전략은 진짜 화려하게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딱 그쯤에서 저희도 뭔가 분발해서 여기 메꿀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했더니,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에 좀 이과가 되게 뭔가 학교마다 편차가 심했잖아요. 근데 비슷한 애가 누가 있지? 계속 머릿속으로 생각했거든요. 4.2등급짜리 였거든요. 4.2등급이라고 아까 얘기했듯이 이과라고 하더라도 수도권에 있는 흔한 대학들을 가면 되게 잘 간 거다라고 하는 축에 들거든요. 되게 잘 보내신 거고 대표님은. 근데 일단 좀 밑을 깔고, 근데 저희가 그 4.2가 일단 세 군데를 붙었어요. 그러니까 제일 위가 성신여대였던 것 같아요. 성신여대, 그리고 그거보다 살짝 아래가 인하대, 그리고 조금 요즘에 많이 올라오고 있는 외대, 글로벌, 다 세 개 과가 산업경영 쪽이었어요. 근데 얘의 특징이 뭐였냐면, 저희 학교의 전략 자체가 그러니까 뭔가 전공에서 2등급에서는 심화가 나올 수가 없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지도를 해봐도 2등급에서는 더 들어갈수록 얘의 밑바닥만 드러내는 거
같을 수밖에 네. 없어요. 솔직한 얘기로. 그래서 얘가 이렇게 붙을 수 있었던 게 뭐였을까를 보니까 진짜 성실하거든. 성실. 성실. 네. 그러니까 이 등급대에서 내세울 수 있는 최고의 무기는 성실이고 네. 자기를 알아요. 자기가 뛰어나지 않다라는 걸. 그렇기 때문에 늘 반성하는 자세로 네. 검토를 하거든요. 근데 그게 오히려 산업 경영 쪽에 맞았던 맞았다는 것 같아요. 거구나. 일단 저도 네. 4.2 정도 되는 학생 지도를 했었는데 경쟁인가요? 근데 이게 일반고는 다시 아니고 시작해, 다시. 자사였어요. 네. 네, 자사인데 서울에는 보면 문의만 자사인데가 네, 되게 네. 많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걔가 결국 진학한 데는 숭실대 금융학부를 진학을 음. 했습니다. 네, 진학을 했고 얘는 최초업이었죠. 네, 그렇게 했었는데 얘가 이제 다른 보다 이제 좀 참고할 만한 내용이 뭐냐면은 경기 쪽하고 숭실대하고 그다음에 광운대 경영하고 이렇게 같이 넣었거든요. 네, 근데 광운대 경영 합격, 숭실대 금융학부 합격. 근데 떨어졌죠. 경기도권은 광탈, 떨어졌어. 광탈, 가천대 내신이니까? 광탈, 뭐 이런 식으로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게 뭐냐면은 경기도권 같은 경우에는 그 비교과에 대한 기대치가 그렇게 높지 않아요. 그런 거 같아. 네, 그러니까 어차피 그 경기도권 들어가는 애들 같은 경우에는 내신으로 봐야지 비교과로 보면은 이게 변별이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부를 볼 때도 그렇게 심도 있게 이 학생의 역량이나 이런 부분을 평가하지 않는 것 같고 오히려 이제 서울권에 있는 학교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비교과 역량 인서울 하려면 학종에서 비교과가 분명히 필요하다. 이런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서울에 지원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준비된 학생들이 많다는 거죠. 네. 저희가 그 학교들을 구분하는 게 있거든요. 네. 걔네들이 공동 대입 설명회를 네. 하는 묶음이 다르거든요. 네네네. 아. 그래서 그 묶음별로 특징이 있어요. 숭실대는 또 국민 뭐 이런 네. 급들하고 같이 하고 네. 가천대, 알겠다. 경기대 네. 이 급은 또 같이 그쵸. 또 네. 공동 설명회를 하거든요. 네. 여기가 원하는 바가 네. 동일하기 때문에 같이 하는 거겠죠. 네네. 근데 이쪽에 있는 학교들의 공통점은 그 대부분 자기네가 입학사정관을 처음 시작한 학교라고 얘기를 해요. 그 가천 경기대. 네.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이 좀 뭐였냐면 그 종합전형을 보는 눈이 네. 다른 학교하고 다르다라고 얘기를 많이 해요. 네. 솔직한 얘기로. 네. 근데 듣고 보게 되면 네. 여기는 교과 중심으로 보는 게 맞아요. 그렇죠. 맞아요. 네. 그리고 국민대 숭실대는 좀 전공 단위로 보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비교과 영역으로 보는 게 네. 진짜 맞는 것 같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학교마다 약간 결이 다르고 네. 특히 이제 경기권 같은 경우에는 비교과에 대한 기대를 별로 안 하더라고요. 그 학교 바로 밑에 있는 대학들은 더 심하죠. 그렇죠. 예.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의대 같은 경우에 네. 의치한 뭐 이렇게 하면 좀 약간 다를 수도 있나? 근데 어쨌든 이렇게 봤을 때 이쪽 학교들은 그냥 제일 중요한 거는 내신하고 수능인가요? 최저학력 기준이죠. 그쵸. 그러니까 최저학력 기준. 네. 수능? 거기에서 뭐 1등급 3개라든가 아니면 4보 음. 여기에서는 좀 내신이 조금 떨어지더라도 네. 합격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죠. 그렇죠. 3합4, 4하보 뭐 네. 이런 거면 특히 4보 각 1. 수능 체제가 제일 중요하다. 네. 네. 그래서 하나 예를 들어드리면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 작년에가 1.56짜리가 그 연대 활동우수로 치예를 1단계를 통과했어요. 그렇게 되면 좀 안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통과를 하더라고요. 네. 근데 걔도 수학이 되게 잘해요. 그리고 연대 활동우수 면접이 되게 세잖아요. 네네. 그 일반 전형만큼 지금 준비 언제쯤이죠? 올해. 올해. 아 올해면 많이 세졌을 때죠. 네, 그렇게 돼서 얘는 가능성이 있겠다라고 네. 했거든요. 면접 끝나고 나서 네. 전화 왔어요. 선생님 저 된 거 같아요. 그러면 거예요. 떨어졌고 그렇게 그러면 됐더니 꼭 떨어져. 뭐 때문에 떨어졌냐? 표절. 그러니까 진짜? 걔가 1.56인데 국수 탐탐에서 1등급 2개거든요. 네. 영어, 수학은 1등급이 나왔는데 국어가 2가 나오고 탐구가 2가 떴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니 결국에는 수능 예. 최저 때문에 떨어졌는지 아니면은 그거 근데- 때문에 떨어졌는지는 모르는 근데 상황이에요. 모르지만 저희가 어쨌든 눈에 보이는 건 수능 최저니까. 왜냐하면 저희는 그 면접 데이터도 쌓잖아요. 네. 그래서 걔가 답변한 과정 네. 다 리마인드를 하거든요. 네. 그렇게 했을 때 보게 되면 얘는 진짜 붙을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면접에서 떨어지진 않을 애였어요. 네. 그 과정에서 보게 되면 떨어졌다.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최저라고 하는 게 정말 크더라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데이터를 또 본다라고 하게 되면 정말 그애보다 낮은 내신의 애들이 그 빈도가 많아요. 네. 네. 제가 그 논술 강의할 때 연대반 논술 받으면은 한 수능 받으면 한 절반은 보냈거든요. 네, 절반은 보냈는데 근데 걔네 같은 경우에 합격한 애들하고 합격 못하는 애들하고 특징이 좀 있어요. 되게 희한한 특징인데 문제 쉽다고 하면은 떨어져요. 아, 그건 그러니까. 논술은 그래요. 네. 아니, 그다음에 면접도 그래요. 네, 네. 선생님. 그다음에 문제 어렵다고 하면은 붙어요. 응. 네, 근데 제가 그걸 갖다 딱 분석을 해보니까 왜 그러냐면은 쉽다고 한 애들은 단순히 제시문만 보고 눈에 익은 제시문이 딱 나오니까 문제 난이도나 이런 건 생각도 안 하고 그냥 눈에 쑥쑥 들어오니까 문제 쉽다 이렇게 판단하는 애들이고 어렵다고 판단하는 애들은 그 안에서 맥락을 볼 때 아 이것은 답안 쓰기 되게 힘들다라고 느낀 애들이죠. 그러니까 뭐가 지금 잘못되어 있는지 지금 뭐가 어려운지를 아는 학생들이 오히려 붙거든요. 근데 아까 선생님 말씀하실 때 자기 붙은 것 같다고 뭐 이러길래. 근데 걔 네. 같은 경우는 저희도 그런 게 되면 애들이 다음 여자 끝나서 첫 통화하게 되면 선생님 저 무조건 붙었어요라고 하면 떨어졌어 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케이스가 없었던 게 아닌데 그런 것들과 비교해 봤을 때도 걔는 대답을 잘했구나. 예, 얘는 됐다라고 저도 그러니까 걔한테는 넌 떨어졌어라고 하고 통화를 끊었지만 걔 답변을 하게 되면 될 수도 있겠다라고 판단했던 저는 사실 애였기 연대 때문에. 붙을 때 네. 그 저희 때는 정시에서 논술을 쳤거든요. 논술 치고 나서 연대는 붙었다라고 봤어요. 네, 근데 최초합이었습니다. 네. 근데 이게 막간을 이용해서 네, 또 근데 훅 이게 그때가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뭐냐면은 제가 삼국지를 진짜 디테일하게 다 알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삼국지 연의하고 삼국지의 역사와 이런 부분을 다 알고 있었는데 그게 논술 문제에 떡하니 나왔던 거죠. 2002년에. 완전 그런 케이스도 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케이스가 대입은 운빨이다. 대입은 뚜껑 열어보기 전까지는 알 수 없다. 의대 얘기를 계속했으니까 사업 5를 두는 학교들이 몇 개 없어요. 솔직한 얘기로. 그래서 그거는 좀 메이저 의대 네. 쪽에 좀 많잖아요. 근데 지방 쪽으로 내려갔을 때 거기에 그 의대의 좀 중하위권이라고 하는 전남 전북대 의대, 조선대 의대 같은 경우에는 거기가 한 4함 6 그 정도의 최저를 들거든요. 근데 거기에서도 최저 충족률이 의외로 낮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학교 같은 경우가 1.6에서 1.8 그 정도에서 합격 케이스들이 나오더라고요. 최저를 맞추시고. 지방에. 네. 근데 저희 같은 경우에 이제 면접이나 이런 부분도 진행을 해보고 이제 여기저기서 해봤을 때 서울의대 같은 경우에 특히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있는데 그룹핑이 어차피 좀 달라요. 네, 일반고 그룹핑하고 자사 그룹핑이 다르거든요. 왜냐면은 저희가 이제 면접 전형 진행할 때도 보면은 면접할 때 보면은 그 자료들을 다 봤잖아요. 학생부나. 그럼 저희가 검토를 다 해봐요. 해보면 대충 내신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1차 평가가 그렇게 나왔다. 최종 합을 보면은 이제 일반고 애들 같은 경우에 극강의 내신 1.13이나 뭐 이런 애들 네, 그런 애들이 내신으로 밀어붙이는데 서류 퀄리티는 당연히 네, 자사고 1.8, 2점대보다 떨어져요. 네, 근데 이제 자사고는 1.8부터 시작하는 것 같고 네, 네. 그러니까 일반고는 이제 1점대 극초반에서 이제 시작을 하는 거죠. 네. 네, 그래가지고 한 1.2에서 잘리는 것 같아요. 네, 1.2에서 잘리는 것 같고 네, 그 다음에 1.8에서 시작해서 2점대 초반까지도 가긴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대충 터울이 이제 이렇게 리그가 두 개로 나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경희대 이제 말씀드렸듯이 네, 서울 의대 같은 경우에도 확연하게 리그 자체가 다르다 이미. 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 리그이기 때문에 일반고 애들끼리 맞짱 뜨고 그 다음에 자사 애들 자사끼리 맞짱 뜨고 네, 이런 식으로 진행되는 게 아닌가 싶은 거죠. 종합해서 네. 하는 거죠. 예. 네, 얘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자꾸 입시는 요지경이라 하시니까 혼돈이라고 하시니까 대체. 근데 또 이렇게 휘저 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은 사실 뭐 그렇죠. 다들 오래 사셨으니까. 앞으로 더 오래 살 거예요. 세상 제일 어리시지 네. 않나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세상이 공평하지 않다는 거에 대해서 충분히 이제 감을 이제 잡고 그 다음에 입시도 당연히 공평하지 않다는 거에서 감을 잡는데 근데 문제는 계속 입시가 공평해야 된다라고 해서 정책이 계속 나오니까 여기에서 이제 엇박자가 나오는 게 아닌가. 예,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볼 때 어떤 사람도 어떤 제도를 100% 이게 공평하다라고 그렇죠. 할 수가 없거든요. 공정할 수가 네. 없지. 누구랑 경쟁을 하느냐 네. 그거에 따라서 다른 사람보다 조금이라도 더 앞서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누가 모이느냐. 그러니까 이 학교에서 운 나쁘게 좀 떨어진 애들이 모일 수도 있고 이쪽에서는 좀 좋은 애들이 왕창 모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좀 불공평하게도 보일 수는 있겠지만 그 안에서도 저는 좀 그 경쟁이라고 얘기하는 게 공평함이 어느 정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저는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은 항상 뭐 사교육을 때려잡자 아니면은 입시의 공정성을 높이겠다 이래가지고 항상 뜯어고치잖아요. 근데 그게 오히려 더 저희 같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땡큐한 좋다고. 거거든요. 맞아요. 왜? 예측 가능성이 계속 떨어지다 보니까 공교육에서는 이게 다 감당이 안 돼요. 그러면은 그분들이 공교육 가가지고 막 이렇게 선생님 붙잡고 막 이렇게 하시겠어요? 아니에요. 대치동 가가지고 전부 다 그 컨설턴트들 하나씩 붙잡고 해가지고 멱살 쥐고 빨리 그렇진 답을 내놔 않아요. 이럴 거예요. 좀 힘들긴 네. 하지만 그 네. 해만 힘들면 네. 따라잡아요. 근데 문제는 그 해 다음에 또 바뀌어요. 네, 그게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매 힘든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차라리 제가 이제 드릴 말씀은 차라리 안 바꾸면 공교육에서 데이터 계속 쌓아나가겠다. 그러면 사교육이 설 데가 더 없어지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입시 공정성을 거하겠다. 그 다음에 사교육을 갖다가 억제하겠다. 이래가지고 계속 뜯어고치는데 전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사실. 진짜 대표님 말에 좀 동의하는 부분이 네. 그러니까 한 6, 7년 전에 일반고에 입시를 하는 것들을 바라보는 것과 네. 지금의 일반고 입시를 바라보는 학부모의 느낌이 맞아요. 되게 달라요. 달라요. 네. 되게 달라요. 왜냐하면 그 학부모님 얘기할 때 수시는 학교랑 얘기하는 게 좀 더 낫다라고 얘기를 많이 해요. 그 결정적인 이유가 학교에 데이터가 쌓여있기 때문에. 맞아. 그런데 이게 좀 작년부터 이게 맞나라는 생각으로 새로운 데이터를 쌓아야 되는 것 같아요. 그게 거기에다 플러스해서 학교의 선생님들도 많이 바뀌었어요. 네. 특히 그러니까 분당 지역이라 그런지 네. 모르겠는데 학교 선생님들 자체가 입시를 생각하고 얘네들을 어떻게든 보내야 되겠다라고 고민하시는 게 좀 많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훈훈하게 마무리. 네, 오늘은 그냥 여러 가지 얘기들을 네. 굉장히 많이 했으니까 이 중에서 이제 좀 취할 건 취하시고 네. 그러셔야 될 것 같아요. 어디서 저도 어떻게 끊어야 될지 몰라서 오늘은 그냥 이렇게 난상 토론으로 끝내는 걸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